11월의 강릉 바닷가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지우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잠시 바닷가를 걷고 있었죠. 검은색 코트깃을 세우고 걷던 그의 눈에 작은 카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카페였지만 쇼윈도에 진열된 쿠키가 지훈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고 두툼한 모양의 쿠키, 표면에 살짝 갈라진 금이 있는 그 쿠키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설마.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버터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카운터에도 주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 테이블에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우유 한 잔과 쿠키가 놓여 있었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혹시 주인분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잠깐 은행 다녀온대요. 곧 올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 네. 앉으세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힐끗 보았죠. 그림 속에는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회전목마, 관람차, 롤러코스터.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세 사람. 놀이동산 그림이구나. 놀이동산 좋아하니?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크레파스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왜? 엄마가 바빠서요. 그리고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거든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그림 속 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수아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 그림 속 사람들은 저랑 엄마 그리고 아빠예요. 엄마가 옛날에 얘기해줬어요. 엄마랑 아빠는 놀이동산에서 만났대요. 아빠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한눈에 반했다고요.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동산, 아르바이트, 한눈에 반했다는 말.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8년 전 그는 꿈가득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시급도 낮았지만 즐겁게 일했었죠. 그리고 어느 여름날 롤러코스터에서 안전바가 풀린 한 여대생을 구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엄마 이름이 혹시?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밝은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여자. 크림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카페 안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연희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연희. 지훈이 간신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에요? 수아의 순수한 질문에 연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고 지훈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아니야, 수아야. 아저씨는 그냥 손님이야. 하지만 지훈은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입모양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연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손님이시면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서며 테이블 위 쿠키를 가리켰어요. 이 쿠키, 내가 만든 거지.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지우는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8년 전 그때 그 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달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연희만의 레시피. 역시 내가 만든 거구나.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가주세요. 제발. 연희야, 저 아이는. 아니에요.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연희는 수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죠. 수아야, 2층에 올라가서 만화책 볼래? 엄마가 아저씨랑 잠깐 얘기할게. 응, 알았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연희가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8년 만이네요, 김지훈 씨.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 발짝 다가섰지만 연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연희야,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 나도. 앉을 필요 없어요. 할 얘기도 없고요. 하지만 수아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연희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연희야지, 나 바보 아니야. 수아 나이를 계산해보면 다른 사람 아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수아가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너도 알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닮았다고 해서 다 당신 아이인 건 아니에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지훈은 방금 본 수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코끝을 찡긋거리는 습관까지. 그건 단순히 닮은 게 아니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었죠. 연희,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몰랐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하시게요? 연희가 돌아서서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를 버린 주제에 혼자 다 떠안고 8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언제 너를 버렸어? 나는 그날 강변 터미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를 기다렸어. 지훈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안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그만해요. 연희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시고 저는 제 인생 살면 돼요. 수아도 지금까지 아빠 없이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연희,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와서 혼란만 주지 말고요. 연희는 카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나가라는 의미였죠.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연희야. 지훈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넥스트비전 대표이사 김지훈. 명함을 보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오랜 시간 소식이 없었던 그가 갑자기 회사 대표가 되어 나타난 거죠.
연희는 명함을 가슴에 꼭 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수아가 엄마를 발견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수아야.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래. 연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웃으며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까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았어. 나한테 놀이동산 얘기도 물어봤어. 그래? 응. 목소리도 다정했어. 엄마는 왜 그 아저씨한테 화냈어?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내 아빠고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8년 전 엄마를 떠난 사람이라고. 수아야,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연희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연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보며 그녀는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놀이동산에서의 데이트, 강릉에서의 프러포즈, 그리고 강변 터미널에서의 그날. 연희는 주머니에서 지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안 돼, 박연희.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수아를 생각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쌓아 올렸던 벽이 지훈을 만난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지훈의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릉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수아와 연희 생각만 했어요. 회사에서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지훈은 일정을 미루고 강릉에 머물기로 결심했죠. 그는 다시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연희의 카페가 보이는 곳에서 멀리 서서 지켜봤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연 연희가 카페 앞을 쓸고 쇼윈도를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8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어요. 내가 연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수아가 카페에서 뛰어나왔어요. 노란색 외투를 입은 수아가 바닷가를 향해 달려가는 게 보였죠.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수아를 따라갔습니다. 수아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안녕. 수아가 고개를 들고 지훈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어제 그 아저씨. 안녕하세요. 혼자 나왔니? 엄마는 카페에서 일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여기 와서 조개 껍데기 줍는 거 좋아해요. 수아는 손에 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지훈은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아야, 아저씨랑 같이 모래성 만들래? 진짜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서투르게 모래를 쌓았고 수아는 깔깔 웃으며 지훈을 도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제법 큰 모래성이 완성되었죠. 와, 아저씨 잘 만드시네요. 수아가 도와줘서 그래. 수아는 참 착하구나. 지훈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는 부끄러운 듯 웃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아저씨, 어제 엄마가 우셨어요. 뭐?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 안 잤거든요. 엄마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 엄마가 자주 울어요.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옆에 큰 카페가 생기고 나서 우리 카페는 손님이 거의 안 와요. 그래? 네.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는 옆에 횟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도 속상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수아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는 강한 분이니까 곧 좋아지실 거야. 아저씨, 혹시 엄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수아를 보며 지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연희가 바닷가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수아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아, 엄마가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지. 미안해요, 엄마. 근데 아저씨랑 모래성 만들었어요. 봐요, 예쁘죠? 수아는 자랑스럽게 모래성을 가리켰습니다. 연희는 잠시 모래성을 보다가 지훈을 쳐다봤어요. 수아야, 엄마랑 집에 가자. 점심 먹어야지. 근데 엄마 아저씨도. 수아. 연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연희, 잠깐만.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있어. 많아. 왜 그날 강변 터미널에 안 나온 건지, 왜 연락을 안 한 건지 왜. 당신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깜짝 놀라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연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8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 회사 임원이 횡령을 했어요. 수십억 원이 사라졌고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제가 그냥 갈 수 있었겠어요? 연희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경쟁업체에서 우리 회사 제품에 벌레가 나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회사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전화 받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못 받겠더라고요. 수술실 복도에서 엄마 붙잡고 울고 있는데. 그리고 전화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당신 목소리 들으면 병원 다 팽개치고 당신한테 달려갈 것 같았거든요. 연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쟤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당신이랑 도망가기로 해서 상처받으신 거예요. 전화가 계속 왔어요.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병실을 지켜야 했고 엄마를 달래야 했고 회사 일도 알아봐야 했어요. 지훈도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당신 전화가 끊겼어요. 그때 저는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일주일 내내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으니까. 나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거라고, 고아 출신인 나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당신한테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들을 수 있었죠. 난 원양 어선을 탔었어. 버림받은 내가 아픔을 잊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했어. 그래서 휴대폰도 해지하고 먼 바다로 나간 거야.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요. 연희가 또다시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도 눈가가 붉어졌죠. 연희야,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났으면 내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연희를 안았습니다. 연희는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이내 지훈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아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울지 마. 수아가 다가와 엄마와 지훈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훈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죠. 수아야, 아저씨가 말이야. 지훈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지훈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수아에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수아랑 엄마를 많이 도와줄게. 괜찮지? 진짜요? 와, 좋아요. 수아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연희는 그런 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세 사람은 함께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은 카페에 앉아 연희가 내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연희,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 게 있어. 정리할게. 연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나 약혼자가 있어.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약혼자. 어? 응. 강석훈 회장님 딸이야. 정연이라고. 지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결혼하면 되잖아요. 연희, 그게 아니야. 나는 그랬어요. 연희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식었어요. 저 이미 8년 전에 포기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연희, 제발 들어봐. 강 회장님은 내 회사에 투자한 분이야. 그 대가로 정연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거지. 사랑은 없었어. 사랑이 없으면 약혼은 하고요. 연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정연이를 사랑한 적이 없어. 늘 내 생각만 했어, 연희야. 그만해요. 연희, 나 파혼할 거야. 그리고 수아를 내 딸로 인정받게 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안 돼요.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2층에서 놀고 있던 수아가 내려다보았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당신 인생 망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할 수 없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지훈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뭔가에 쫓기듯 살았어. 돈을 벌고 성공하면 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 늘 공허했고 외로웠어. 근데 어제 수아를 보는 순간,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난 순간,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알았어. 지훈. 나는 가족이 필요해, 연희야. 너와 수아가 필요해. 연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지훈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시간을 줘, 연희야. 내가 다 정리하고 올게. 지훈은 일어서며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가 계단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수아에게 손을 흔들었죠. 수아도 따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이 카페를 나선 후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엄마, 그 아저씨 또 올 거예요? 수아가 내려와 물었습니다. 연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럴 것 같구나. 좋아요. 저 그 아저씨 좋아요. 다정하시고 재밌어요. 수아의 순수한 말에 연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지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정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울 가서 얘기하자. 곧 갈게. 네,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연희의 카페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그는 서울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날 밤 연희는 수아를 재운 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 검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 연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지훈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웨딩드레스 피팅 있는 거 알죠? 엄마가 추천한 곳인데 정말 예쁘대요. 정연아. 지훈의 진지한 목소리에 정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표정을 보고 미소가 사라졌어요. 왜?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지우는 정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문제야. 그럼 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릉에서 옛날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어. 정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 어? 그럼 저는 뭐예요?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대로 결혼하는 건 우리 둘 다에게 불행이야. 불행. 저는 오빠랑 있으면 행복한데요. 정연이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정연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각오하세요. 정연이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지우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강석훈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접견실에 계십니다. 지우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강석훈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훈이 연희, 수아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모래성을 싸는 모습, 함께 걷는 모습,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이게 뭔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지훈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 지금 내 딸을 무시하는 건가? 결혼 한 달 앞두고 다른 여자, 그것도 아이까지 딸린 여자를 만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입니다.
자네 인생.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훈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 그 여자랑 아이 문제 깔끔하게.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 회수하고 자네 회사 경영권도 빼앗을 거야. 그러시죠? 지훈의 대답에 강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투자금 회수하세요. 그리고 경영권도 가져가세요.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미쳤나?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포기하겠다고? 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김지훈, 자네 후회할 걸세. 후회는 제가 하는 겁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회사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CTO인 최 이사에게 대표직을 맡기겠다고 선언했어요.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님이 투자금을 회수하실 겁니다. 제가 있으면 회사가 위험해져요. 최 이사님이라면 잘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결정했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연이 지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제발. 아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랑 결혼만 해줘요. 정연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하고 완벽주의자인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 아이한테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정연아, 안 돼.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없는 결혼은 우리 둘 다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저는 오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야. 나를 원망하게 될 거고. 지훈은 정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연아,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싫어요. 오빠 아니면 싫어요. 정연은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지훈은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연이 떠난 후 지훈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연희에게 모든 걸 정리했다고 말해야 했어요. 지훈이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연희의 카페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는 연희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죠. 여보세요? 연희, 나야. 지금 카페 앞인데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10분 후 연희가 카페로 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파혼했어.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 뭐라고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강 회장님이 투자금 회수하겠다고 하셔서. 내가 있으면 회사가 위험하니까 대표직 내려놨어. 미쳤어요? 왜 그렇게까지? 괜찮아. 지훈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거야. 이제 자유로워졌어. 자유?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잃었는데요. 잃은 게 아니야. 찾은 거지. 지훈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너와 수아를 찾았잖아. 그게 더 소중해. 연희는 지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동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회사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지만 지훈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지훈은 사무실을 정리하며 최 이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아니, 지훈 씨.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요. 지훈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한편 정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강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연아, 밥 먹어야지. 아빠, 저 배 안 고파요. 알았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김지훈 그 녀석은 내 남자가 아니었어. 제 남자예요. 저는 오빠가 좋다고요. 정연이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그날 밤 정연은 혼자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보자. 그녀는 비서에게 받았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연희의 카페, 수아, 그리고 강릉 해안가. 정연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강릉.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정연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일주일 후 연희는 카페 앞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라고 소개한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연애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를 조정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월세 조정이요? 얼마나 올리시려고요? 700만 원입니다.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35만 원인데 700만 원이요. 네. 이 지역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계약서에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700만 원. 지금도 월세 내기 힘든데 700만 원이라니. 그날 저녁 지훈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연희의 표정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 건물주가 바뀌었대. 월세를 7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 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건물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새 건물주의 이름을 보고 경악했죠. 강정현. 뭐라고요? 내 약혼자. 아니, 전 약혼자야. 복수하려고 이 건물을 산 거야. 연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정연이 직접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카페 문을 열었어요. 연희는 정연을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현이에요. 이 건물의 새 주인이죠. 정연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용건이세요? 용건? 그냥 임차인 얼굴 보러 왔어요. 그리고 정연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하네요. 이런 곳 때문에 김지훈이 저를 버렸다니 믿기지 않아요. 나가주시겠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연은 비웃듯 웃었어요. 나가긴요. 제 건물인데 왜 제가 나가요? 나가실 분은 당신이죠. 700만 원 못 내면 나가셔야죠. 그때 2층에서 수아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수아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정연을 바라봤어요. 정연은 수아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을 닮은 아이. 연희의 딸이자 지훈의 딸. 안녕하세요. 수아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쿠키를 집어 정연에게 내밀었어요. 저희 엄마가 만든 쿠키예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정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쿠키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연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의 정연. 엄마가 구워준 쿠키를 먹으며 행복해하던 시절. 엄마는 늘 정연에게 사랑을 듬뿍 줬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업에만 집중했고 엄마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연이 12살 때였죠. 엄마는 약한 사람이야. 우리는 강해야 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정연은 강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해지려 애썼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쿠키 맛이 바로 그때 엄마가 만들어주던 맛이었습니다. 달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왜 울어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그냥. 정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쿠키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어요. 연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정연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연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 그건 엄마를 쫓아낸 아버지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빠처럼. 나도 아빠처럼 되어가고 있어. 정연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것도 사업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자신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정연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릉 카페 건물건 취소해. 네. 하지만 사장님.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정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아가 연희와 함께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따뜻한 모녀의 모습. 나도 저렇게 엄마랑 행복했었는데. 며칠 후 연희는 정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연애 씨, 저 강정연입니다. 네. 연희는 긴장했습니다. 정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월세 인상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화풀이를 엉뚱한 곳에 한 것 같아요.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계속 말했어요. 수아가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키우신 박연희 씨는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김지훈 씨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정연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수아한테 쿠키 정말 맛있었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지훈이 카페에 왔습니다. 연희는 그에게 정연의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정말 정연이가 그렇게 말했어. 응. 월세도 원래대로 유지하래. 지훈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연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정연이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그런가 봐. 연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우리를 선택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빠. 수아가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연희를 봤어요. 연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얘기했어. 이제 비밀로 할 필요 없잖아. 지훈은 수아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는 깔깔 웃으며 지훈의 목을 껴안았어요. 아빠, 나 아빠랑 놀이동산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우리 셋이 함께.
한 달 후 지훈과 연희, 수아는 서울의 한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수아는 처음 타보는 회전 목마에 신이 났어요. 지훈과 연희는 수아 옆에서 함께 목마를 탔죠. 수아의 웃음소리가 놀이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재밌어요. 그래, 우리 수아. 앞으로 자주 오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연희도 밝게 웃었어요. 8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놀이동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아가 그림으로 그리던 바로 그 모습. 엄마, 아빠, 그리고 행복한 아이. 며칠 후 정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전했어요. 사장님, 강릉 카페 건물 관련 서류입니다. 이거 뭐야? 건물을 박연희 씨 명의로 증여하는 서류입니다. 사장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명할게. 서류에 서명하며 정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포기하니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죠. 그날 밤 정연은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엄마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편 강릉에서는 연희가 카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던 일이 엊그제 같았어요. 정연이 건물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지우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일했어요. 돈은 예전만큼 벌지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아의 웃음소리로 눈을 뜨고 연희가 만든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꿈만 같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앞서 걷고 지훈과 연희는 손을 잡고 뒤따라갔어요. 지훈아, 행복해? 연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연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야. 나도. 힘들었던 8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연희야. 응? 결혼하자.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이곳 강릉에서 프러포즈했을 때 샀던 그 반지였어요. 8년 전에 내게 줬어야 할 반지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아줄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응, 받을게. 지훈이 반지를 연희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수아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와, 엄마 아빠 결혼해요? 그래, 우리 수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그렇게 바닷가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들의 행복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지훈과 연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희의 부모님도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훈의 진심과 수아의 사랑스러움에 마음을 열었죠. 결혼식장에는 예상치 못한 하객이 있었습니다. 정연이었어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훈이 다가갔어요. 정연아,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요, 김지훈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픔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도 꼭 행복해야 해. 그럴게요. 아, 그리고 정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수아한테 줘요. 제가 고른 선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연아. 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당당해 보였어요. 지훈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예쁜 머리핀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아에게 언니가 준 쿠키 정말 맛있었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 언젠가 다시 보자. 정연 언니가.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연희와 수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누구였어? 연희가 물었습니다. 정연이. 수아한테 선물 줬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연희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세 사람은 강릉 바닷가에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죠. 아빠, 저기 봐요. 별똥별. 수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빨리 소원 빌어. 세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우는 이 행복이 영원하길, 연희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길, 수아는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길 빌었어요. 별똥별이 사라지고 세 사람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수아야.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 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도 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훈과 연희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정연은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했죠. 바닷가에 선 세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연희는 8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연이라는 인물도 성장했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강해지죠.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복수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